강사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빅발리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언더핸드 패스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많았죠. 쉽지 않고, 이 공이 크다 보니까 크기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이 공이 탄성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 주제는 우리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를 배울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언더핸드 패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능적인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 새로운 기술인 오버핸드 패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먼저 언더핸드 패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전에 언더핸드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언더핸드 패스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세터에게 안전하게 공을 전달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언더핸드 패스는 언제 사용하냐면, 나의 어깨보다 밑으로 낮게 오는 공을 받을 때 언더핸드 패스를 하고, 또 어떨 때 사용한다 했죠? 그렇죠. 강한 공격, 빠른 공이 날아왔을 때 언더핸드 패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언더핸드 패스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선생님이 손동작, 무릎, 연결 동작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손 모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양은 선생님의 손을 이렇게 쫙 핀 다음에 손바닥 오른손을 먼저 앞으로 냅니다. 됐나요? 여기서 손이 크로스 되도록, 이렇게 크로스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지 말고 이렇게 크로스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엄지를 위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눌러주게 되면 팔꿈치가 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임팩트 되는 부분이 넓게 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쉽고 정확한 언더핸드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왼발을 앞으로 내고 오른발을 뒤로 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게 중심을 그대로 무릎을 굽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무릎 낮춰주시고 올리면서 업, 그 다음에 다운, 업. 됐나요? 왼발 앞에 오른발 뒤에 다운, 업. 됐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손동작과 하체 동작을 배웠으니까 우리 실제로 언제 공을 쳐야 되는지 타이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먼저 손동작, 오른손 앞으로 내고 왼손을 감쌉니다. 그다음에 엄지를 감싸주시고요.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그렇죠. 엄지를 저쪽 눌러주시면 팔꿈치가 이렇게 펴집니다. 그 다음에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뺍니다. 여기서 다운, 그 다음에 업, 다운, 업 하는데 언제 공을 치냐면 공이 위로 정점을 찍었다가 떨어질 때 내가 내려오면서 같이 올라가 줄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정점에 왔다가 다운, 업. 공이 정점에 찍었다가 떨어져서 내 손에 위치했을 때 같이 올라와 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언더핸드 패스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 팔 자세를 잡았을 때 정확하게 임팩트 되는 부위가 선생님이 어디라고 했나요? 그렇죠. 여기 팔이 있으면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반 2분의 1 지점, 여기에 정확하게 임팩트 되어야만 정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언더핸드 패스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언더핸드 패스를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았을 때 주먹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먹을 맞았을 때는 제대로 원하는 위치에 컨트롤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힘이 과하게 강해져서
저 멀리 공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더핸드 패스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는 팔만 사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언더핸드 패스를 배우면서 팔만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하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체를 자세 잡고 다운 시켰다가 업 하면서 공과 함께 임팩트를 시키면 되는데, 이때 팔을 고정시킨 다음에 하체를 낮춰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언더핸드 패스를 배울 때 어떨 때 사용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빠르게 오거나 낮게 오는 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언더핸드 패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팔만 사용하게 되면 낮게 오는 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오거나 빠르게 오는 공과 낮게 오는 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자세를 철저히 해야만 우리의 기술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따라하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앉은 사람들은 잠깐 책상에서 일어나서 자세를 잡고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손동작부터 오른손을 앞으로 내고 그다음 왼손을 덮으세요. 됐나요? 크로스 되도록. 그다음 엄지를 양손으로 감싼 다음에, 됐나요? 여기까지 엄지를 눌러주시면 팔꿈치가 펴질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편 상태에서 팔을 너무 밑으로 내리면 안 되고 조금 위로 올려주시고 왼발 앞에 오른발 뒤에 무릎을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 공이 정점에 떨어져서 공이 내 팔이 위치에 오면 업, 다시 다운, 정점에 떨어졌다가 내 팔의 위치에 오면 업. 됐습니까? 자, 우리 5회만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 수행평가 칠 때는 제자를 위로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를 여러 번 하는 수행평가를 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해야 정확한 컨트롤 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가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오버핸드 패스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버핸드 패스를 할 때에는 먼저 손동작이 중요합니다. 자, 손동작은 여러분들 엄지와 검지를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됐나요? 여기서 자, 둥근 원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공이 있듯이 쫙 말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구공이 있다고 치면 이 배구공을 삼각형 모양으로 안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둥근 원을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배구를 할 때는 배구공이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원이 되는데 우리는 빅발리볼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원을 좀 더 크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보이시나요? 됐나요? 그래서 원을 둥근 삼각형 모양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오버핸드 패스를 할 때는 5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지, 검지, 중지 3손가락으로 사용하고 약지랑 소지는 공을 받쳐주는 역할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오버핸드 패스하면 손바닥을 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손바닥을 사용하지 않고 손을 벌려서 삼각형 이 3손가락으로 오버핸드 패스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손동작을 배웠으니까 손동작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위치는 여러분들 둥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손을 이마 위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마 위. 됐습니까? 요 위치로 위치시켜서 접은 팔꿈치를 필 건데, 우리 언더핸드 패스는 공이 옆으로 빠지면 손이 갈 수는 있지만 오버핸드 패스는 중요한 게 손의 위치가 이마 위에 있기 때문에 공이 좌우로 움직일 때 몸이 먼저 가서 정확한 낙하 지점을 파악한 후에 자세를 잡고 오버핸드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공의 낙하 지점을 파악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오버핸드 패스 자세 만들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버핸드 패스의 손끝의 감각과 임팩트 되는 순간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손끝의 감각과 임팩트 되는 순간의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되게 말로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왜 농구공을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농구공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오버핸드 패스의 타이밍과 농구의 드리블이 타이밍을 맞추는데 이해하기가 가장 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농구공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2학년 때 농구 수업했을 때 선생님 드리블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드리블을 할 때 선생님이 제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바로 공을 드리블할 때 공을 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버핸드 패스도 똑같습니다. 공을 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공을 드리블할 때 내려오는 공, 바운드 돼서 땅에 바운드 돼서 올라오는 공을 위에서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겠죠. 그러면 공을 이렇게 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공이 밑에서 바운드 된 거를 쌤이 올라오면서 내려치는 게 아니라 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눌러야 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운드 된 공을 쌤이 손이 따라갔다가 같은 방향으로 올라오는 거에 힘을 같이 받아서 같이 올라와 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대로 내 손바닥에 위에 붙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타이밍이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이 타이밍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이 타이밍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오버핸드 패스도 똑같습니다. 공이 위로 오는 공이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 내가 밑에서 쳐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부딪히겠죠. 하여간 부딪힌다는 거는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공을 내 손에 이마 위에 있던 손을 내 손바닥에 부딪혔을 때 같은 방향으로 살짝 당겨줬다가 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공이 오면 살짝 손을 당겼다가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오버핸드 패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공이 왔을 때 내려 떨어져서 공을 살짝 손목을 받았다가 힘을 상쇄시켜 놓고 밀어주는 겁니다. 내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배구에서는 홀딩이라는 반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이 왔을 때 잡아서 던지면 파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잡으면 안 되고 받았다가 밀어주는 겁니다. 받았다가 밀어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공의 이동 방향과 나의 손의 이동 방향을 같게 해서 힘을 상쇄시킨 다음에 밀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오버핸드 패스의 다리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더핸드 패스랑 똑같은데 왼발을 앞으로 내쉬고요, 오른발을 뒤로 빼고 무릎을 굽힙니다. 손 동작을 만든 다음에 우리 팔꿈치와 무릎을 동시에 피면서 쭉 밀어줄 거예요. 다시 보여주면 무릎을 낮추고 굽힌 다음에 손은 이마 위에 위치시키고 팔꿈치와 무릎을 펴주면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설명한 거를 한번 따라 해보면서 우리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오버핸드 패스에 대해서 손동작, 타이밍, 그리고 다리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살짝 뒤쪽으로 나와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동작을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손동작부터. 선생님이 손동작은 손을 펴서 엄지와 검지를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둥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은 빅발리볼은 크기 때문에 이 원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언더핸드 패스는 어떤 손가락으로 선생님이 힘을 준다 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세 손가락에만 힘을 주고 사용하고 이 두 손가락은 공을 받쳐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손의 위치는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이마 위로 가시면 됩니다. 이마 위. 됐나요? 이마 위로 가서 그 다음에 타이밍은 언제라고 했죠? 공이 정점에 왔을 때 떨어지는 공을 같은 방향으로 당겼다가 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무릎은 언더핸드 패스와 똑같이 왼발을 앞으로 내고 오른발 뒤로 해서 무릎을 낮춰서 준비 자세 잡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무릎과 팔꿈치 동시에 피면서 쭉 밀어줍니다. 됐나요? 가면 선생님이랑 구령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자세 먼저 잡으시고 무릎 낮추고 하나, 팔꿈치랑 무릎 펴면서 둘, 다시 내려가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러분들 이게 공이 없어도 되게 익숙하게 많이 해놔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오버핸드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혼자 5회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 기능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해볼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해준 단계별로 해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다면 공이 없어도 그 자세만 정확하게 익히더라도 학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빅발리볼 공 가지고 실습을 하면 더 빨리 늘 테니까 이 수업을 바로 끄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해준 단계, 포인트, 중요점들을 잘 기억해서 한 번 더 따라 해보시고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오버핸드 패스는 처음 가르쳐주고 처음 배웠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